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쏜 김재규. 박정희의 오른팔이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김재규는 1926년생으로 경상북도 선산읍 지금의 구미에서 태어나 안동 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특별간부부생으로 선발. 지원한 것인지 징집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으로 건너가 훈련을 받았고 일본군으로 임관하기 6개월 전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과 함께 1945년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김천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이후 1946년 9월 육사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교하게 됩니다. 같은 해 5월 1일 입교한 1기생은 88명, 3개월 만에 졸업을 하고 2기생은 수학, 국사, 영어 등의 필기와 면접, 그리고 신체검사 등을 통해 263명이 선발되었는데 1기생은 완전히 처음이라 여기저기 끌어다 모았으나 2기생부터는 치열한 선발을 통해 뽑은 기수로 광복군, 중국군, 만주군, 일본군 출신 장교 30여 명, 하사관 출신이 50여 명, 나머지는 민간 출신이 입교했습니다. 이때 동기생 박정희와의 인연이 시작되게 되는데 박정희와 김재규 둘은 같은 구미 사람으로 나이는 9살 차이가 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를 상당히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박정희와 김재규 둘은 1946년 12월 졸업 및 임관, 2기생 196명 중 박정희는 3등, 김재규는 14등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하게 됩니다. 임관 후 소위 시절 1947년 대전의 이연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김재규는 임관한 지 반년 만에 국군 사상 최초 면관을 당하게 됩니다. 면관이란 지금의 말로 현부심, 현역 부적합으로 전역하게 되는데 이때 김재규의 연대장 김종석 중령이 남노당 조직원 좌익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물색하는 것을 김재규가 알아내고 이를 제지하자 군부대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의 책임을 김재규에게 물어 중위 진급 예정일인 1947년 6월 1일 국군사상 최초의 명예 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간인 신분이 된 김재규는 다시 체육교사로 교편을 잡다가 김종석의 남노당 활동이 밝혀지게 되고 김종석이 사형당하게 되자 이에 억울하게 면관이 되었던 김재규를 1948년 소위로 복직, 삼연대 수송중대장의 보직을 맡게 됩니다. 당시에 동기생들은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그렇게 김재규의 험난한 군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50년 3월 소령에 진급한 김재규는 3사단 22연대 2대대장으로 6.25 전쟁에 참전, 1951년 9월 중령으로 진급, 1953년 대령으로 진급해 5사단 참모장과 5사단 36연대장을 거쳐 3사단 부사단장을 역임하게 되는데 당시 김재규 대령은 사단장의 행동이 군인답지 못해 분개하고 전역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듣게 된 당시 육군대학의 총장 이종찬 장군은 김재규에게 만일 그대가 개인을 위한 군인이라면 군복을 벗되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자처한다면 내 밑으로 오라 라는 권유를 받고 진해에 있는 육군대학의 학생감독관으로 전임하게 됩니다. 이종찬 장군과의 만남으로 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대학 부총장이 되며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종찬 장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종찬 장군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지만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종찬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부산 정치파동 당시 이승만이 지시한 군부대 동원 명령을 거부하며 육군 참모총장에서 해임당하게 되고 박정희의 쿠데타에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표적인 참군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후 1961년 국방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재규 준장은 5.16 군사정면에 참여하지 않아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일시 감금되었으나 박정희의 명령으로 풀려나게 되고 박정희는 김재규에게 군인 신분으로 호남 비료공장 사장으로 임명시키면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농촌을 살려야 한다 라는 지시로 호남 비료공장 건설 및 초창기 사업 정착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내리게 됩니다. 김재규는 호남 비료공장 사장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63년 9월 군인으로 복귀를 희망 6사단장으로 영전하게 됩니다. 1964년 6사단장 복무 시절 6.3 항쟁에 계엄군을 지휘하여 박정희에게 큰 신임을 얻게 되고 6관구 사령관을 거쳐
1968년 방첩부대장으로 김재규가 임명. 방첩부대를 보안사령부로 격상시켜 초대 보안사령관이 되었고 1971년 3군단장을 마지막으로 군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유정의 국회의원, 중앙정보부 차장, 건설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등을 거쳐 1976년 10월 26일 12.16 사태의 주범이 되면서 1980년 5월 24일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평소 김재규를 매우 아꼈다고 전해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부대 시찰을 나가 여기가 김재규 관할 지역이지 오늘 저녁은 재규랑 한잔 해야겠다 라고 말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고 김재규에게 장군 칭호를 불러줘야 되는데 꼭 내 막내 동생 같은 놈 같아서 장군이 입에 안 붙는다. 참 착한 친구다 라고 말하며 각별히 아끼던 사이였고 김재규 또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로 전화를 받을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 김재규는 사형을 당하면서 김재규가 근무했던 지휘관의 기록에서 모두 삭제되었는데요. 2018년부터 국방부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 차원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은 모두 게시하기로 결정. 보직 해임이나 횡령 등으로 인한 범죄로 인하여 사라진 지휘관들 또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며 단순히 역사의 기록으로 게시, 전두환, 노태우 또한 게시되면서 역사는 역사대로 기록하자는 의미로 김재규의 사진이 다시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재규, 정말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쏜 민주주의의 영웅인가? 아니면 개인이 쌓아온 분노를 참지 못한 개인의 일탈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님, 최우진술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생겨서 제대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우진술이니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본 본인 외에 피고인이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합법적으로 수립됐던 민주당 정권이 5.16 혁명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6일은 말하자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또 한 차례 치르는 혁명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혁명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했습니다. 그리고 근본 10월 26일 혁명은 이 나라의 건국기념이고 또한 국시이고 6.25를 통해서 전 국민이 순환을 겪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것입니다. 이 혁명이 어떻게 해야 내란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700만이 다 같이 갈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어찌하여 내란죄에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